반갑습니다. 얼굴뼈 주민센터의 이주민 정승욱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ASO와 양악수술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원장님 혹시 ASO가 뭔지 아세요? ASO는 엔테리어 세그멘탈 오스테오토미의 줄임말이죠. 돌출입 환자들한테 주로 하는 수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어가 뭔가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엔테리어가 돌출된 앞부분, 세그멘탈이 뭐냐면 부분 절골이에요. 분절을 만드는, 모르는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말하기가 어렵다. 오스테오토미는 절골, 뼈를 자르는 거. 말 그대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ASO. 근데 왜 앞이냐? 위턱이 앞니도 있고 어금니도 있잖아요. 발생학적으로 엄마 뱃속에서 위턱이 생길 때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나뉘어져가지고 붙여져 생겼다. 제1, 제2 마감이 꼭 나뉘어가지고 그러니까 똑똑하다. 아무튼 이제 거기에서 엔테리어 맥실라 쪽을 수술하는 거를 ASO, 돌출입 수술이라고 편하게 얘기하는 거고, 악교정 수술 중에 위에는 르포트 1, 아래는 BSSRO, BSSO, IVRO, POVRO 많잖아요. 학술적인 용어는 더 복잡하니까 돌출입 대 양악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ASO 대 양악이라고 할까요? 우리 편집자들이 영어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면 돌출입 수술 대 양악 수술이라고 하겠습니다. 돌출입 수술하면 차이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를 잘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양악 수술하면은 뼈를 어떻게 잘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구강외과 전공한 사람들조차도 수술을 본 적이 없으면 명확하게 구분을 못 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돌출입 수술도 하고 양악 수술도 하고 둘 다 하니까 그 관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위부터 먼저 갑니다. 왜냐하면 ASO라는 수술 중에 엔테리어 세그멘탈 오스테오토미가 위만 얘기하는 거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ASO인데 스펠이 달라요. 엔테리어 서브 에이피칼 오스테오토미고, 다 발생학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괄적인 설명이 한번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요. 편집자가 요거를 표현을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소 라인이 다릅니다. 절골선이 다른데요. 어떻게 다르죠? 위턱을 옆으로 봤을 때 앞니가 여기 있고 어금니가 이쪽에 있고, 우리가 ASO라고 하는 거는 소 라인이 이렇게 가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치아를 지나서 송곳니 지나고 작은 어금니 쪽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양악 수술, 루포트 1 수술은 소 라인이 위에서부터 쭉 일자로 가는 게 루포트 1 서저리죠. 쉽게 얘기하면 앞니부터 어금니까지 한 방에 다 잘라가지고 움직이는 게 양악 수술이라고 보면, 돌출입 수술은 앞에만, 어금니는 움직이지 않아요. 이제 여기서 발치 여부하고 상관이 있는 건데, 위턱 수술은 이렇게 자르는 거고, 돌출입 수술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르는 이 선이 발치 공간이죠. 대부분은 첫 번째 작은 어금니, 한국 치과의사가 얘기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4번. 쉽게 얘기하면 송곳니는 알잖아요. 송곳니 뒤에 이 빼고 그 공간 안에서 움직이는 게 돌출입 수술. 치아를 발치한 그 공간만큼 돌출된 분절이 들어가는 거니까 대부분 발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발치를 한다고 보는 게 맞죠. 발치를 안 해야 되는 특수한 경우는 원래부터 거기 치아가 없었거나 그러면 발치한 건 아니니까, 아니면은 원래부터 거기에 공간이 많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발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발치 공간 안에서 움직이는 게 돌출입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악 수술은 발치를 안 하냐? 위턱 수술도 발치를 하죠. 수술하는데 사랑니가 방해가 된다 하면 끄집어내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 위턱 수술 같은 경우에 씹는 데 사용하는 이는 뽑지 않는데, 기능과 심미 두 가지 토끼를 잡기 위해서 뽑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능적으로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가 너무 뻗어져 보이는 거 같은 거, 그런 경우에는 앞은 넣고 뒤는 끄집어내고. 이해가 되겠나? 돌출입 수술하고 위턱 수술하고 같이 하는 거죠. 이해 안 되지? 그런 경우에는 위턱 수술을 함에도 발치를 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발치 여부를 얘기하고 있는데 또 하실 말씀이? 일반적으로는 송곳니 바로 뒤에 있는 치아를 뽑는다고 알고 있는데, 간혹 경우에 따라서는 그 뒤에 있는 치아를 뽑아야 되는 경우도 맞습니다. 물론 있을 수 있다. 그게 어떤 경우냐 하면 치과 치료를 받았던 치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두 개 중에 하나 아무거나 뽑아도 된다 하면 좋은 치아를 뽑아야 돼요? 안 좋은 치아를 뽑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택이 되는 경우도 있고 돌출입 수술을 하면서 비대칭을 고쳐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다른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거는 환자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작은 어금니를 뽑는다. 양악수술, 돌출입 수술 이 교합이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바뀌죠. 양악수술은 전체가 움직이는 거니까 당연히 교합이 바뀐다고들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수술 받으러 온 환자분들조차 돌출입 수술도 교합이 바뀌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똑똑하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돌출입 수술은 교합이 바뀌지 않는 수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거죠. 어금니 교합은 바뀌지 않겠지만 그래도 교합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압교정 수술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돌출입 수술은 교정을 해야 되나요? 돌출입 수술도 교정을 해야 된다고 봐야죠. 교정으로 많은 시간이 든다, 그 시간을 줄이고 한 방에 해결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수술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많지. 대부분이 그렇고. 그래서 돌출입 수술을 하면 교정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꽤 있는데 물론 전체적인 치료 기간은 많이 짧아지겠지만 수술 후 교정도 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기는 한데 돈이 들잖아요.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면 수술비도 드는데 거기다가 교정비를 또 내야 되니까 기간도 짧은데 무슨 교정비는 똑같이 받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일반적인 환자 입장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고 이제 교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교합이라는 게 비율이 다 있거든요. 앞니가 담당해야 되는 비율, 어금니가 담당해야 되는 비율이 있는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교정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양악수술은 교정해야 되나요? 양악수술은 말 그대로 뼈 자체가 움직이고 그 뼈에 붙어있는 모든 치아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네. 모든 치아가 움직이네. 똑똑하다. 치아 배열을 더 정교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수술 후 교정이 필요합니다. 정승 원장님께서 방금 전에 교합이 변하기 때문에 교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양악수술할 때 교합을 바꾸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한 5% 미만 정도 될 거예요. 그럴 때는 교정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 빼먹었는데 돌출입 수술도 교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돌출입 수술도 기가 막히게 발치를 했는데 딱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진짜 교정 안 해도 괜찮아요. 그분들은 그냥 로또 맞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낫죠. 그렇죠. 로또의 확률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양악수술이랑 돌출입 수술 둘 다 교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 다음으로 수술 시간은 어느 게 더 많이 걸릴 거라고 보세요? 수술이라는 게 많이 걸릴 때도 있고 적게 걸릴 때도 이런 거니까 일반적인 경우를 예로 들면 시간은 거의 비슷하게 걸려요. 30분 내외? 그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수술이라는 게 방향과 이런 거 다 고려해야 되고 난이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걸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아직 AS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안 해본 거면은 더 어렵고 그런 게 있는데 해보면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수술 회복. 뭐가 더 쉬워요? 회복? 회복은 아무래도 돌출입 수술이 회복하는 게 기간이 짧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확실히 양악수술보다는 돌출입 수술이 회복이 좀 더 빨라요. 왜냐하면 숨 쉬는 게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혀 공간이 좁아져서 불편할 수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정도를 봤을 때는 양악수술이 좀 더 힘든 거는 맞아요.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는 것도 뭐를 기준으로 봐야 될까? 교합을 기준으로 봐야 될까? 환자 먹는 걸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환자 시기로 본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ASO는 어금니 교합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금니는 수술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어금니로만 씹는 게 불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식사를 조금 더 빨리 해도 되지 않나. 그렇지. 처음에는 ASO가 조금 더 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작 습관에 따라 다르죠. 앞니를 쓰면 안 되거든요. ASO를 하면. 그게 상당히 불편한 경우가 있어서 뭐가 더 편하다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처음에는 돌출입 수술이 훨씬 더 편하겠지만 나중에 한 2, 3주 정도 지나서부터는 양악수술이 더 편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양악수술하는 환자들도 처음에야 얼굴 붓기나 아래턱 붓기 멍도들고 하니까 불편하다 하시는데 3주, 4주 차만 돼도 제일 불편한 데가 어디냐고 하면 여기 불편해하는 환자를 많이 봤는데 ASO 수술이 여기니까 불편함은 또 비슷할 것 같다. 그다음에 양악수술 할 때 맨날 3D로 한다고 얘기하는데 돌출입 수술도 3D가 가능한가요? 당연히 3D로 가능합니다. 3D를 해보면 안 할 이유가 없어지는 미리 수술을 한번 해볼 수 있으니까 오히려 자를 때 앞에 치아 리스크를 더 줄여주는 거죠. 뿌리 뒤에 치아의 간섭을 봐서 손상을 줄일 수 있고 손상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지를 미리 알 수 있으니까 맞죠. 3D를 안 할 이유는 없다 생각합니다. 아, 정확하다, 훌륭하다, 맞습니다. 똑똑하다. 그러면 이거 수술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어요? 근데 이거 진짜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우선 돌출입 수술은 개선되는 쪽으로 결과가 나올 거고, 양악 수술은 무턱이냐 턱이 나왔냐에 맞게끔 정상 범위 내로 턱이 움직여질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양악 수술은 목적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능적인 목적, 심미적인 목적, 이제 심리적인 목적. 그거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돌출입 수술은 거의 심미적인 목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입 튀어나왔다고 해가지고 못 씹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씹는 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 말이 뭐냐면 심미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할 때는 기능을 저해하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돌출입 수술을 하면 앞에 있는 거를 뒤로 넣는 거잖아요. 치아 빼는 거는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빼가지고 하면 기능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입 안에 공간이 좁아진단 말이죠. 공간이 좁아지면 혀의 공간도 좁아지고 숨 쉬는 공간도 좁아질 수 있어서 그게 불편해질 수는 있어요. 이제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뭔 얘기했죠? 또다시 바꿔 얘기하면 돌출입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래턱이 좀 작잖아요. 진짜 양악 수술이 필요한 건지 돌출입 수술이 필요한 건지는 분간을 정말 잘해야 돼요. 그러려면 누가 해야 될까 이렇게 반문을 한번 해보면 홍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두 가지 수술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조심스럽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ASO가 필요한 경우, 또 양악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심지어는 그 양악 수술과 ASO를 같이 해야 되는 경우, 그렇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의사를 만나서 수술 받으시는 게 맞죠. 오늘 이제 돌출입 수술, ASO 수술이랑 양악 수술에 대한 차이가 뭔지, 발치를 해야 되는지, 뭐 교정을 해야 되는지, 수술 시간은 얼마 걸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돌출입 수술과 양악 수술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아는 대로 설명을 드렸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얼굴뼈 주민센터의 이주민, 정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